낸시 거스리의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사바나 거스리의 어머니를 한밤중에 데려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84세 여성의 보안 카메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몇 분간의 일입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온 더 케이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쇼 중 하나인 데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모건 앤 모건이 미국 최대의 개인 상해 전문 로펌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펌은 1000명 이상 변호사로 구성되어 50만 명 넘는 의뢰인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플로리다의 한 의뢰인은 보험사에서 35만 달러 만지안 받았지만 1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은 여러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돕습니다. 휴대폰으로 부상 시 4dpeople.com/OTC에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으로 진행하세요. 낸시 거스리 수색에 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이 84세의 낸시 거스리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사진과 영상 이미지를 방금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과 사진을 잘 봐주십시오. 보안관이 무장한 인물로 설명한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낸시 거스리의 현관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낭을 메고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보안관은 이 영상과 사진을 최근에야 입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자녀 데이터에서 복구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데이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기기가 제거되는 등의 이유로 손실되었거나 손상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안관은 화요일에 트위터를 통해 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낸시가 실종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보안관 부서는 이 사람과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외에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같은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카메라가 조작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유일한 인물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복구하고 공개할 수 있었던 영상이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낸시 거스리의 현관문 앞에서 이 사람이 카메라에 접근하는 첫 번째 영상을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문을 두드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을 쥔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그들은 카메라에서 물러나 현관 입구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몸을 숙여 꽃이나 풀 또는 덤불처럼 보이는 것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카메라가 그 꽃이나 덤불로 가려진 채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등이 보이고 바로 그때 용의자의 눈이 카메라를 향해 반짝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입에서 뭔가 밝은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게 손전등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반사 현상인가요? 이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와 이 사건에서 법 집행기관의 다음 조치,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무장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일 전 법 집행기관이 낸시 납치를 밝힌 후 이번 사건에서 이것이 가장 큰 진전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거스리 가족이 확인한 새로운 세부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스리 가족이 어떻게 낸시가 실종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요. 처음에 피마 카운티 셰리프 크리스 나노스는 낸시가 일요일 아침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2월 1일에 누군가 거스리 가족에게 연락해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낸시는 신앙에 있어서 매우 독실한 여성입니다. 서베너 거스리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들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고 투데이쇼에서 낸시 거스리를 다룰 때 나온 이야기들에서도 신앙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낸시 거스리는 팬데믹 이후로 실제로 교회에 직접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낸시 거스리는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대면 예배를 중단했고 그 이후로 일요일마다 교회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MBC는 이 정보를 화요일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낸시가 뉴욕의 한 교회 예배 실황을 친구들과 함께 시청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낸시가 그 모임에 나타나지 않자 친구들은 투손에 살고 있는 낸시의 장녀 애니 거스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월요일 밤 어제 피마 카운티 보안관이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없고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화요일에 공개된 잠재적 용의자의 새로운 사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FBI는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FBI 요원들과 분석가들, 그리고 전문 인력들은 낸시 거스리 씨를 가족과 재회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왔습니다. FBI는 거스리 가족과 용의자 납치범들 사이에 추가적인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용의자나 관심 인물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FBI의 새로운 성명은 서베너 거스리가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절박한 호소를 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호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악몽 같은 한 주에 또 들어서면서요. 먼저 저와 제 언니 그리고 오빠가 느꼈던 모든 기도와 사랑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그 사랑을 느끼셨다는 걸요. 저희는 엄마가 이 기도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엄마를 들어 올려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요. 저희는 아직도 엄마가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경찰은 엄마를 집으로 데려오고 엄마를 찾기 위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 엄마가 납치됐고 저희는 위치를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부탁드려요.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투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꼭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금 들으신 그 발언은 지난 한 주 동안 소셜미디어에서 거스리 가족이 보여준 메시지와는 매우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메시지들은 모두 그들의 어머니를 붙잡고 있다고 주장되는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지만 이제 가족은 일반 대중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분석하려고 했던 그 소위 몸값 요구서들이 과연 진짜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TMZ와 투손의 지역 방송국에 보내진 그 몸값 요구서들이 과연 진짜였던 걸까요? 투손에 있는 K준 TV에 따르면 이 방송국은 소위 몸값 요구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오후 5시까지 비트코인으로 600만 달러를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현지 투손 시간으로 월요일 밤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부분이 매우 흥미로운데 TMZ는 자신들이 받은 쪽지와 연결된 비트코인 지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암호화폐 전문가나 비트코인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지갑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에 돈이 들어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MZ가 계속해서 그 지갑을 지켜보고 있지만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TMZ는 우리가 아직 듣지 못했던 이른바 몸값 요구서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FBI가 연락해 세부 사항 공개를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값 요구서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쪽지에는 만약 비트코인으로 이른바 몸값이 지급된다면 낸시 거스리 씨가 12시간 이내에 돌아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시점에서 만약 돈이 투산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 5시에 정확히 입금되었다면 그로부터 정해진 기한도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이 낸시 거스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 후 12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시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보면 TMZ도 지적했듯이 만약 누군가가 제한 속도로 운전한다면 1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반경은 여러 주에 걸쳐 있습니다. 분명히 미국 멕시코 국경도 넘을 수 있고 투산에서 여러 주 떨어진 곳,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나 콜로라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FBI는 낸시 거스리와 그녀를 데려간 사람을 찾기 위한 정보에 대해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FBI가 만든 광고판입니다. 이 광고판은 여러 도시, 특히 남서부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휴스턴, 엘파소, 샌디에이고, 로스앤젤레스, 샌안토니오, 댈러스, 그리고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 등 몇몇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언급했던 이른바 DNA 샘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또 누가 낸시 거스리의 집에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느냐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84세이고 혼자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던 건강 문제는 이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안관이 그녀가 정신적으로는 또렷했지만 신체적으로는 혼자서 50야드도 걷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또한 그녀의 딸 애니가 남편과 약 4마일 떨어진 그녀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주말 동안 집이 수색되었고 이는 자발적인 수색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기관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수색 영장을 들고 와야 하는 상황과는 반대입니다. 폭스뉴스 디지털은 현재 낸시의 고용인들이 DNA 샘플을 제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의 정원사와 수영장 청소부도 포함됩니다. 이 매체는 이것이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에서 더 많은 DNA 결과가 나왔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FBI와 보안관 사무소는 낸시 거스리의 집이나 애니 거스리의 집에서 어떤 증거를 발견했는지에 대해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번 수사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낸시 거스리의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는 폭스뉴스 디지털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 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낸시 거스리의 현관 앞에서 발견된 피를 뉴스네이션이 촬영한 이 영상을 기억하실 겁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은 그 혈흔의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혔고 그 결과가 낸시 거스리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안관이 밝힌 타임라인에 따르면 낸시 거스리가 토요일 밤에 딸의 집에 갔던 시점, 집에 돌아온 시점, 그리고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정리됐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오후 5시 45분에 애니 거스리의 집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은 저녁 식사와 게임으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우버를 타고 딸의 집에 갔지만 밤 9시 45분쯤 가족이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낸시의 집 차고 문이 열리고 닫힌 시간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셰리프가 애니 가족 중 누가 데려다 줬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도 흥미롭네요. 그녀였나요? 낸시 거스리를 집에 데려다 준 사람이 그녀의 남편이었나요? 셰리프는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2월 1일 이른 아침에 수집한 일부 디지털 증거를 바탕으로 그들이 믿고 있는 상황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일요일 아침 이른 새벽 1시 47분입니다. 초인종 카메라가 연결이 끊깁니다. 새벽 2시 12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카메라에서 사람을 감지하지만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독이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덮어써졌습니다. 그냥 반복적으로 덮어쓰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분석팀에서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겁니다.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카메라로 사람 감지합니다. 그게 동물일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없으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28. 낸시의 심박 조율기 앱에 따르면 그것은 휴대폰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낸시의 집과 그녀의 딸의 집을 넘어서 경찰도 낸시의 집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서클K 주유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론의 서클K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상에 무엇이 찍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관심 차량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이 사건에 도움이 되는 어떤 단서라도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 주유소는 낸시의 집과 애니의 집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도 경찰이 애니 거스리의 집과 낸시 거스리의 집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경찰이 낸시의 부지에 있는 정화조나 혹은 배수관을 수색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세버나 거스리의 새 영상이 공개되며 지금 경찰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착 상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주말에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버나 거스리를 알고 있는데 그녀가 투데이쇼 진행자로서 그를 취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원을 약속했고 연방정부 자원이 이번 수색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말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곧 어떤 답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마 카운티 보안관이 공개한 이 복면 무장 인물이 낸시 거스리의 현관문 앞에 있는 모습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사라진 그날 아침입니다. 낸시 거스리가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애리조나 주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나 피마 카운티 FBI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번호를 다시 한번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520-351-4900. 520-351-4900번입니다. FBI는 1800-CALL FBI 또는 tips.fbi.gov으로 제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이미지들이 법 집행기관에 의해 공개되기 직전에 전 FBI자 CIA 요원인 트레이시 월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전 FBI 요원이자 전 CIA 요원인 트레이시 월더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월요일에 서베너 거스리가 공개한 새로운 영상을 보면 분명히 이제 그녀는 어머니를 데려간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도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마치 투데이 쇼의 서베너 거스리 같았죠. 이전에는 너무나도 괴로워 보였던 것과는 달리. 그리고 그럴 만도 했죠. 그녀가 월요일에 올린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이었나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휴대폰을 들어서 영상을 찍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사람이었다는 점이요. 다른 세계의 영상처럼 인위적이거나 대본을 외우고 연습한 것 같지 않았어요. 저는 FBI가 그녀가 그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실제로 그들에게 제가 이 영상을 올리면 수사에 지장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죠. 지금 그녀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 영상이 그냥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 혼자서 이야기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는 메시지에서 시작해서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를 데려간 사람에게 말하는 것에서 대중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게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지역 방송국과 TMZ에 보내졌다는 이른바 몸값 요구 편지들에 대해 말이죠.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FBI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은 이 몸값 요구 편지들을 진짜라고 인증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 편지들을 사기라고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완전히 사기라고 배제할 수 없을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게 바로 올바른 절차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게 어떤 계략이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것이 반박되기 전까지 진짜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용의자이듯 배제될 때까지요. 그래서 제 생각엔 몇 가지 중 하나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몸값 요구서의 진위 여부를 밝혀냈거나 아니면 이게 사반나의 호소였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넘기기 전에 어떤 몸값이 전달되기 전에 그 마감일이 다가오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질문은 그 언론사들에 보내졌다는 이른바 몸값 요구서와 관련된 거예요. 만약 어디선가 편지를 보내서 이 경우처럼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보낸다고 하면 실제로 그 편지가 어디서 발송됐는지 FBI로부터 숨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을 답답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든 아니든 진짜 의도가 있었든 아니든 일회용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건 분명해요. 제 머릿속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암호화를 했다는 것도 확실하고 VPN을 사용했다는 것도 분명해요. 이 세 가지 모두 확실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FBI는 몇 분 만에 누군가의 실제 IP 주소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된 건 확실해요.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군사용 수준의 암호화를 사용했다면 그걸 알아내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National Security Agency 같은 기관이라 해도 말이죠. 그냥 영화에서는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눈에 띈 점은 저는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저한테 설명해 줬는데 그 지갑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TMZ가 그 지갑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지갑이 소위 말하는 그 협박 편지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모두가 몸값이 실제로 지불되는지 볼 수 있겠죠. 제 말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어떤 것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2026년에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그런 종류의 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흔한 일일까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비트코인을 쓸 줄 알았죠.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에 자주 쓰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믹싱, 그러니까 체인지 믹싱이라고 불리는 걸 하면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죠. 그 돈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는 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고 이 사람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안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요구한 게 전혀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적어도 사바나 거스리 쪽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에게 호소하고 피마 카운티 보안관이 용의자도 없고 관심 인물도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하지만 수사에서는 그들이 공개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봤어요. 그 시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그런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낸시 거스리 씨가 실종된 지 10일. 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사 당국이 낸시 거스리 씨의 행방 단서를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상황이죠. 항상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네,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몸값 요구 가능성을 조사해 온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만 수사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 요원들과 다른 법 집행관들을 각각 다른 일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이 동시에 조사되고 있어요. 우리가 몸값 요구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이런 모든 가능성들을 조사해왔고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FB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트리 가족이 어떤 납치범과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겠어요. 이런 사건에서 FBI와 법 집행기관이 말하는 연락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가족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잠재적으로 모든 사람을 조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스리 가족이 FBI와 매일 어떤 종류의 소통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직접 방문 같은 소통 방식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봤고요. 저는 그들이 FBI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들이 매일 매 시간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겠지만 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소식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FBI와 지역 경찰도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기로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기자회견 등에서는 지역 보안관 사무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도 합니다. 무엇이죠? 공식 입장은 모두가 힘을 합쳐 낸시 거스리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매일 아침 FBI와 보안관이 회의를 하는 건가요? 이런 사건에서는 정보 공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태스크포스를 만든 것 같아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면 이론적으로는 모두 한 방에 모여서 실제로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죠. 이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요원들과 경찰관들이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낸시 거스리의 집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들이 수영장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조경사였을 수도 있죠. 그녀가 겪고 있던 건강 문제를 도와줬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이런 비판을 봤어요. 왜 이런 일이 1차가 아니라 11차에 일어나는지 많았죠. 지금 샘플 채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그 비판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동시에 조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몸값 요구가 진짜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들은 아니라고 했죠. 그들은 모든 일을 동시에 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모든 형태로 처리해야 하는 엄청난 양의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겨우 괜찮아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6개월로 거슬러 올라가서 누가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집에 드나들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작업을 하든 뭐든 간에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인터뷰를 진행합시다.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DNA도 수집해서 범죄 현장에 있어야 할 것들과 없어야 할 것들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럼 그게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했냐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싶진 않아요. 누구에게도 면죄부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처리해야 하는 양이 너무 많고 그걸 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론이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이 지역이 투손과 국경에 가까워서 국경 너머에 있는 누군가가 낸시 거스리의 실종에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몸값 요구 편지나 사실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나요? 카르텔 같은 조직이 그들이 운영하는 방식만 봐도 이런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거죠. 카르텔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이해가 안 돼요. 카르텔이 몸값을 요구하긴 하잖아요. 하지만 카르텔은 대체로 매우 잔인하고 자신들이 가하는 폭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멕시코가 정말 관련되어 있다면, 물론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그들은 멕시코 당국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멕시코가 정말 관련되어 있다면 말이죠. 여기 있는 누군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거기 있는 누군가가 여기로 온 것보다 더 높아요. 단순히 그게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6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확실히 접근이 쉬운 곳이에요. 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론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실제로 일어났다면 여기 누군가가 그녀를 데려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즉흥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이론들이 떠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당신의 경험상, 왜냐하면 결국 돌아가 보면 만약 누군가를 납치하려고 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84, 세 여성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당신의 경력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어린이 납치는 자주 발생하죠. 사람들은 몸값 등 여러 이유로 납치당하곤 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맞죠? 사람들은 양육권이나 부모와 관련된 문제로도 납치당하고 인신매매나 성매매와 같은 문제로도 납치당하죠. 사람들은 납치당해요. 그냥 순식간에 납치되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가 당신을 납치해서 ATM에 가서 돈을 뽑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념적인 이유로도 납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84세의 여성을 납치했다는 건 왜 그런 건지, 이런 유형의 납치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이런 활동들에 대해 말하자면 경찰은 그곳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하죠. 낸시가 자기 집에 가기 전 애니 거스리 집이나 낸시 거스리 집에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말 동안 애니의 집에서 이루어진 수색은 동의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장소에서 매우 협조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방문한 모든 장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단서들을 계속 추적 중인가요? 걱정할 일이라 생각하세요? 아마도 더 일찍 했어야 한다는 비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냥 표준 절차인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의 집도 조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현장의 연장선님이 어느 정도 확인됐으니까요. 그 집에 있는 누군가가 꼭 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 낸시 거스리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집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 집을 동시에 조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사실상 문을 활짝 열어두고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분들은 경찰이 집에 들어오는 걸 완전히 예상하고 있었고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어요. 그건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걸 보면서 모두가 공개된 모든 작은 정보 하나하나를 분석하려고 애쓰고 있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해 봤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게 그들이 따라야 할 길이거나 아니면 낸시 거스리 쪽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들의 증거를 볼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람이 꼭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걸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3개월 전, 6개월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녀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또 애니 거스리와 서베너 거스리까지 누구와 접촉했는지도 조사해야 해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계획된 일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은 10일째이고 경찰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행복하게 끝나길 바랍니다. 전 FBI 요원이자 전 크리미널 인베스티게이터 요원인 트레이시 월터 씨, 로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좋아요. 다시 한번 가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은 피마 카운티 보안관실이나 FBI 520-351-4900
또는 FBI 118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BI에 전화하세요. 또는 tips.fbi.gov에서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Law and Crime 제공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피콕에서도 언더 케이스 시청 가능해요.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